사람이 개와 같이 산책을 할 때 항상 개는 사람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뭐 경제 상황이라든지 그것을 반영을 하긴 합니다만 계속 주가는 더 과열되기도 하고 뭔가 더 냉각돼서 막 공포에 빠지기도 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게 산책.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대호 기자님께서 네. 이 책을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이 사실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제가 네. MC로 발탁이 되고 포스터 사진을 찍어야 된다고 해서 사진 찍는데 네. 그래도 뭐라도 들고 찍어야겠다. 어. 근데 마침 제 손에 잡힌 책이 이 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몇 어머. 번 본 책인데 그래도 뭔가 의미 있는 책을 들고 찍어야겠다라고 해서 이 책을 들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죠. 그때는 그 책을 읽으신 후죠? 그럼요. 당연히? 당연하죠. 근데 어떤 분들이 이 책을 알아보시는 거예요. 심지어 포스터 색 보정을 하면서 제가 들고 있는 책의 색깔이 좀 변했거든요. 맞아요. 저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는데 근데 이 파란색으로 색이 나오죠. 아니에요. 파란색. 맞아요. 근데 원래 이거는 약간 이 베이지색 이 네. 색이 맞아요. 근데 이 책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명서라는 겁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 이 책이 이 야, 근데 책이 대단하다. 네. 그거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거든요. 네. 그거 캡처해서 확대하지 않는 이상은 그 홈페이지에서는 아무리 이거 해도 확대가 맞아요. 안 되더라고요. 뭐 문양이 있거나 그런 책은 아니고 아 앞 정말 표지에는 이제 눈썰미가 코스톨라니의 좋으시거나? 사진이 있는데 이 책이 대단하시네요. 투자를 대하는 자세부터 돈의 흐름을 읽는 방법 그리고 구체적인 투자 전략까지 정말 제대로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 책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93세까지 사셨는데 한 13권 정도의 책을 쓰셨다고 해요. 근데 삶의 마지막에 쓰신 책입니다. 1999년 9월에 돌아가셨는데 99년 2월부터 집필을 시작을 했고 사실은 마무리가 잘 안 됐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 많은 사람들이 작가들이 서문을 제일 마지막에 쓰는데 서문을 쓰지 못하고 돌아가셔서 서문이 이제 다른 사람의 추모글이 된 그 책입니다. 아 그래서 여기에 추모글이 맞아요. 서문이 그 추모글로 있었군요. 시작을 하죠. 예, 맞습니다. 아,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집필하신 책이니까 음, 그간의 어떤 노하우, 생각, 철학 이 모든 게 맞아요. 얼마나 핵심이 쫙 담겨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13권의 책을 다 보실 필요는 없지만 네. 한 권의 책을 봐야 된다면 바로 이 책입니다.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야, 정말 그러니까 저도 이러한 지식 없이 사실은 처음에 이 책이 유명하다고 해서 음. 이거를 또 편집장님이 이번에 소개하신다고 해서 저도 그런 마음으로 읽어봤는데 처음에는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앙드레 코스톨라니라는 분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했었어요. 이런 모르시는 분들 많죠. 투자가 분들이 계신가? 맞아요. 좀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1906년 출생이고 네. 말씀드린 것처럼 99년에 돌아가셔서 93세까지 사셨고 음. 헝가리 사람입니다. 헝가리계 프랑스인. 근데 이제 주로 프랑스나 독일 이런 유럽 지역 투자 무대에서 활동을 해서 유럽의 워런 버핏이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예. 딱 그 생각을 따보네요. 들어보면 투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음. 그만큼의 지혜를 알고 있는 분이고 또 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럼 됩니다. 오마의 현인이 아니라 헝가리의 현인, 그렇죠. 유럽의 워런 버핏 맞습니다. 유럽의 현인. 그 아마 네. 투자하시는 분들은 장기 투자 이야기를 할 때 이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량주를 사서 수면제를 먹고 잠들어라. 알아요. 그 이야기를 처음에 하신 분이 바로 코스톨란입니다. 그럼 나 이분 알지. 근데 단지 오래됐죠. 전제가 있어요. 세계적인 우량주. 그냥 아무 세계적인 주식이나 우량주? 사서 잠들어 있어라. 장기 투자라. 이게 아니라 세계적인 우량주를 사서 수면제 먹고 잠들듯이 오래 기다리면 된다라고 역설을 하신 분이 바로 코스톨란입니다. 저는 앞부분을 제대로 안 읽었었나 봐요. 그냥 사놓고 수면제를 먹고 잠들었더니 네. 참사가 일어난 게 몇 개가 큰일 납니다. 있었거든요. 큰일 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세계적인 우량주를 사서 수면제를 먹고 몇 년을 푹 자야 된다. 네. 근데 이분의 책을 제가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내가 이렇게 늦게라도 네. 주식 투자를 시작한 게 참 잘한 일이구나. 그러니까 이분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뉘앙스가 많이 풍기더라고요. 맞나요? 주식 투자 예찬론자죠. 왜냐하면 본인이 주식 투자로 성공했거든요. 정말 많이 웬만큼 부자지 그럼요. 않으면 우리가 다루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분이 언론에도 이제 많이 노출이 됐고 칼럼 네. 기고문도 많이 썼고 TV 방송에도 많이 나와서 주식 투자 방법론도 그렇고 철학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나에게 아들이 4명이 있다면 네. 첫째는 음악가로, 둘째는 화가로, 셋째는 소설가나 언론인으로 키우고 싶다. 그런데 넷째는 형들을 먹여 살려야 하니까 꼭 주식 투자를 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주식 투자는 우리 삶에서 때려야 뗄 수가 없고 네. 반드시 경제적으로도 필요하다. 이걸 역설한 거고 이분이 90세가 넘어서도 네. 돌아가시기 한 해 전까지도 TV 방송에 출연해서도 이런 말씀을 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주식을 했으면 좋겠다. 네. 주식은 좋은 거다라고 자꾸 이렇게 독려를 하는 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 한탕수위로 돈을 번다라고 그러니까 우리 주식하면은 예전부터 이미지가 저는 도박. 그랬거든요. 제가 어릴 때에는 꼭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우리 아버지가 주식을 해서 집을 말아먹어. 이런 장면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주식을 한다 하면 좀 이렇게 좀 사기성이 있나? 한탕주의인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또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렇게 빠지기 십상인데 사실 도박을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네. 이로운 농작물을 키우는 비닐하우스도 도박장이 되죠. 하우스 도박장. 그리고 아름다운 산과 강, 바다도 투기꾼들, 도박꾼들에게는 도박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 그렇죠. 맞다. 네. 근데 주식시장이라고 한들 투기꾼들이 없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사람이 투기를 하느냐 투자를 하느냐 본인의 선택이기는 한데 투기꾼들 그리고 이른바 집을 날려먹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해서 주식시장 자체를 폄훼해서는 안 되죠. 주식시장 자체는 원래 기업의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가 주식인 거고 네. 기업에 투자금을 넣어줘서 생산과 고용 확대로 이어지는 그 선순환의 첫 번째 고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 부분도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네. 이분이 말하는 부자가 되는 3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거 우스갯소리로도 많이들 말씀하시는 건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부자가 되는 첫 번째 방법. 네. 부자인 배우자를 만나라. 나 일단 실패야. 나 못했어. 그래요? 자, 두 번째. 네. 유망한 아이템으로 사업을 해서 성공하라. 어렵죠. 어렵죠. 근데 세 번째, 투자를 하라. 근데 사실 첫 번째랑 두 번째는 노력과 좀 무관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다시 태어나야 되는 문제일 수도 있고 근데 세 번째 방법, 투자를 통해서 부자가 되는 방법이 코스톨라니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기자님은 이 네. 3개 중에 잘 이루신 게 있나요? 두 번째 사업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그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이게 어때요? 그래도 지금 좀 그냥 깜깜합니다. 깜깜해요? 깜깜합니다. 터널 그럼 세 속에 번째로 있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주식 투자를 통해서 뭔가 큰 부자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좀 이따가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잃지 않는 투자, 음. 뭔가 안전을 바탕으로 깔고 가는 투자를 한다면 네. 최소한 거덜나지는 않는다. 번다. 그것도 음. 은행 예금 이상으로는 꾸준히도 벌 수 있다. 저도 그걸 이제 경험을 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럼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시네요. 그럼요. 오. 저도 주식 투자 예찬론자고 네. 꿈이 있다면 그거예요. 그냥 1, 2년 사이에 뭐 코인으로 대박 나듯이 네. 한 번에 빡 벌어서 경제적 자유 이게 아니라 일확천금을 꿈꾸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앙드레 코스톨라니도 93세까지 투자했거든요. 네. 지금 워런 버핏도 93세예요. 대부분 그렇게 투자의 그렇죠. 대가분들은 좀 오래 사십니다. 장수하시는 것 같아요. 찰리 먼거는 99세고 필립 피셔도 90세 넘어서 치매가 걸려서까지 주식 투자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거를 행복 지수가 높아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고 많이 통장증거에 벌었으니까 계속 차 있어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이게 내가 그냥 평생 하는 네. 동반 주식, 동반 투자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한 해 한 해 욕심 부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길게 해야지.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아니 주식 투자와 또 네. 투자와 투기는 엄연히 다른 거잖아요. 네. 근데 정말 어떤 분들은 주식을 투자라고 생각하지만 투기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맞아요. 부분에 대해서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 투기 쪽으로 몰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근데 주식 투자 장려하는 사람 자체가 투기꾼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네. 1998년에 독일 자동차, 네. 독일 명차 광고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때가 아마 92세 돌아가기 한 1년 전이었을 거예요. 네. 그때 큰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말을 합니다. 인생을 즐기십시오. 물론 이제 상업 광고니까 그렇죠. 인생을 즐기고 이런 좋은 차 사라.
그쵸? 광고 모델로서 사살한 얘기죠. 차살한 이야기이긴 한데 중요한 거는 그 즐긴다라는 방점이 어디 찍혀 있느냐예요. 바로 저는 과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과정. 특히 코스톨라니는 투자의 결과뿐만이 아니라 그 결과를 이뤄나가는 방식, 과정에 굉장히 집중을 했어요.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도 그렇거든요. 사람이 결과만 기억을 하고 결과에만 좌우하다 보면은 큰 성과를 이뤄도 결국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 행복감은 잠시일 뿐이고 그런데 본인이 그 과정을 즐기고 과정을 기억을 하면 그 자체로도 행복감을 꾸준히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90세가 넘어서도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아마 이런 분들은 꼭 이런 주식 투자에 있어서만 이런 마인드를 가지신 게 아니라 네. 아마 그냥 삶의 모든 상황과 순간을 대하는 자세가 이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지 않으셨어도 이분들은 그렇게 그 과정 속에서 행복을 찾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것만큼 좀 어려워요. 그 과정에 집중한다라는 게. 그래서 저는 자꾸 뭔가 저도 투자 수익이 좀 날 때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렇지. 결과보단 과정이 중요하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파란불이 뜨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계좌의 파란불. 결과가 왜 안 중요해? 아 그렇죠. 결과가 중요하긴 해요. 과정만큼 중요해. 막 이런 생각이 저도 근데 들고. 그 투자의 결과가 사실은 중요하죠. 중요한데 네. 결과만 있어서는 안 되고 과정도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과정이 없는 결과는 이거예요. 코스톨라니도 쇼펜하우어를 인용을 해서 이런 말을 했는데 돈은 바닷물과 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나게 된다. 이 말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바닷물만 먹다 보면 결국은 갈증이 나서 죽을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거를 결과로만 생각을 해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코스톨라니도 정말 희열을 느낄 때 뭐냐면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벌었을 때 물론 좋지만 본인이 대중과 다른 사람과 생각의 궤를 달리해서 그게 맞았을 때 가장 큰 희열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만큼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 과정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본인이 책을 써서 많이 팔리면 네. 인세가 10%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 인세 10%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그 인세가 10%라면 책값은 그 10배잖아요. 네. 인세 10배를 주고 살 수 있는 독자가 있다라는 그 사실이 행복한 거다. 저는 좀 베베 꼬였나 봐요. 아니 돈이 많으니까 네, 네.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건 생각이 맞아요. 그건 불현듯 이렇게 자꾸 차고 올라오네. 잘 됐으니까. 예. 왜냐면은 제 주변에 또 힘들게 책을 내는 작가분들도 많이 계셔서 그분들은 이 10%의 인세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맞아요. 이 모든 나의 어떤 노력의 산물이고 그래서 이거보다 10배를 더 내고 이 책을 구매하는 독자분들이 있어서 행복하다라고 그 친구들도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이제 불현듯 들고. 쉽지는 않은 얘기예요, 사실은. 기자님 제가 좀 약간 꼬였나 봐요. 아니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그래서 더더욱이 중요한 거는 과정이 중요하고 배경이 중요하고 내가 어떤 투자 판단을 하는 근거, 이유, 논리, 구성 이런 게 있어야 오래 가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 못하니까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맞아요. 새기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그렇게 가야 했을 때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성공하는 투자의 법칙 네. 본격적으로 하나씩 배워볼까요? 네. 오늘의 책.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키워드로 풀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페타 꼼플리. 아니 근데 옆에서 이렇게 네. 아날로그적으로 하시는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저 아, 그거 유튜브를 비밀인데? 보는데 비밀인데. AI 컨셉이에요. 여기 지금. 여러분 옆에 계세요 누가 지금 성우분 계시는데 이거 비밀인데 영업 비밀인데. 어머 네. 우리 AI 컨셉입니다. 이렇게 생동감 넘치는 네. AI라기에 너무 사람이신데 네. 챗 GPT. 생동감 있고 너무너무 좋네요. 빼타콤플리. 저는 솔직히 말해서 처음 들어봤어요. 빼타콤플리 하면은 이탈리아 같고 빼타콤플리 하면 약간 프랑스어 같기도 하고. 이거 이거 무슨 뜻이에요? 프랑스어예요. 프랑스어. 프랑스예요? 예. 이게 그래서 한글로 표기하기가 페타꼼플리, 페타꼼블리
빼따꼼플리 뭐 여러 가지로 쓰는데 왜냐면 우리 표준어는 아니니까. 근데 그렇죠. 그 프랑스어로 기정사실. 그러니까 영어로 따지면은 네. fact accomplished. 그러니까 기정사실이 된 사실. 이러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 어디에? 시장에. 무엇에? 주가라는 그 가격에 이미 어떤 뉴스나 호재든 악재든 이미 그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다. 이걸 이제 빼따꼼플리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빼따꼼플리를 조금 더 일찍 알았었으면 예. 이 실수를 안 했을 텐데 네네네네. 항상 제가 뉴스를 보잖아요. 아. 근데 뉴스밖에 정보를 얻을 곳이 없으니까 맞아요. 뉴스를 보면은 뭐 어떤 기업이 어디와 뭐 MOU를 체결해서 뭐 뭘 하기로 했습니다 하면 야 이제부터 주가 올라가겠구나 해서 그 주가를 확인하고 이거 아직 저점인 것 같아 해서 들어가면 그때부터 꼬꾸라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대부분 주식 투자하시는 일반 투자자분들의 공감대 중에 하나가 나는 마이너스의 손이다. 내가 투자만 했다 하면 그때부터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시는데 사실 여기에 대한 해답이 저는 빼따꼼플리 같아요. 이미 선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알았을 때는 이미 다 반영된 후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빼따꼼플리를 첫 번째 키워드로 꼽은 거예요. 선반영.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주가는 네. 본질 가치,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을 최소한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는 선반영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나 길어요? 그럼요. 6개월에서 12개월? 때때로는 3년, 5년까지도 더 선반영을 하기도 해요. 어떨 때 그럴까요? 돈의 가치가 없을 때, 즉 제로 금리일 때. 우리 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 거의 제로 금리였잖아요. 네,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팍팍팍 내리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졌죠. 네. 그러니까 뭔가 실물 가치는 올라가고 기업들의 실적도 1, 2년이 아니라 어떤 기업들은 그때 막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이런 것들은 3년 후, 5년 후 미래 실적까지 현재 반영을 하면서 주가는 먼저 가 있는 거죠. 야, 이 이해된다. 회사 3년 뒤에 대박 날 거야. 아. 5년 뒤에 엄청난 기업으로 성장할 거야라고 하면서 선 반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최소한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는 주가가 선 반영을 한다라는 게 통설이. 왜냐하면 주가는 현재가 아니라 사람들은 미래를 먼저 맞추고 먼저 예상을 해서 내가 먼저 사두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선반영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또 그 중에 하나도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라는 이야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고 싶었는데 뉴스에 사는 소문을 사람들 들을 곳이 많아요. 없어. 내가 소문을 들을 수 있는 곳은 오로지 뭐 너튜브라든지 아니면 내가 즐겨 이렇게 신뢰하는 너튜버 분들 아니면 또 뉴스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뉴스에 너무 집중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또 맞아요. 앙헤르 코스톨라니가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뉴스라는 건 만들어서 나오는 결과물이잖아요. 네. 그 뉴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에는 또 이해관계자들 얼마나 많이 참여해 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빼따꼼플리 다 선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지막으로 대중에게 알려졌을 때는 이미 늦었다. 그 선반영이 다 이루어진 최후라는 거죠. 그래서 뉴스만 보고 주식을 사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또 한 번 알려준 거고요. 그 사실 뉴스가 나와도 주가가 또 오르는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네. 예상치. 이미 빼따꼼플리라고 선반영이 되어 있는 것보다 더 높은 실적이 나오거나 더 큰 뉴스가 나오거나 예상치 못했던 기대를 뛰어넘는 뭔가가 나오면 주가가 더 오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만큼 더 큰 호재가 계속해서 나오기는 힘들죠. 쉽진 않다. 바로 그겁니다. 제가 예. 이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종종 이 책을 읽다가 이분이 말씀해 주시는 어떤 일화들 다 너무너무 와닿고 이해가 되는데 네. 한편으로는 그러면 나는 도대체 어디서 이 정보를 얻으라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 전업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얻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다 본업이 있잖아요. 네. 일반 투자자분들은 본업을 하면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경제 도서라든지 어떤 너튜브라든지 이런 경제 라디오 뉴스를 보는 건데 이런 거를 보면 이미 늦었다 이렇게 하니까 저는 나 그럼 어떻게 하라고?
나 어디서 들으라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나요? 코스톨라니는 나중에 투자의 대가가 돼서도 어디에서든 정보를 얻고 어디에서든 투자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분 정도 되면 고위 관료들, 장관들, 뭐 사업가, CEO들 만날 수 다 있었겠죠. 알죠. 그뿐만이 아니라 유흥가에서도, 소매치기에게도, 택시 운전사에게도 대화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그게 투자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입니다. 아, 맞아요. 이 책에 보니까 이분이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가장 먼저 그 택시기사 분들의 이야기를 꼭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현장에서 읽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 또 오셨으면은 거의 정치 얘기만 많이 듣다가 하실 것 같은데. 저는 택시에 탈 그쵸. 때마다 항상 경제는 항상 어렵고. 네, 경제는 네. 어렵고 정치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요즘 뭐가 뭐 정치에 대해서 물어보고 네. 경제는 어떤가요? 그럼 당연히 다 답은 그거예요. 누구는 죽일 놈이고 경제는 어렵고. 맞아요. 근데 질문을 잘해야 돼요. 챗GPT도 우리가 질문을 잘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질문을 어떻게 하냐면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 브랜드가 뭔가요? 많이 마시는 게 뭔가요? 많이 즐겨 찾는 게 뭔가요?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저도 아이들한테 물어보거든요. 맞아, 이거. 요즘 친구들이 무슨 핸드폰 좋아해? 무슨 옷 브랜드 좋아해? 누구 노래 좋아해? 무슨 빵 좋아해? 이런 식으로. 그런 흐름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질문을 조금 더 현명하게 할 필요가 있겠네요. 맞아요. 잘 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리고 아까 그 뉴스라는 게 나와서 말인데 네.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투자자와 기자를 좀 비교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뉴스로 먹고 사는 공통점이 있는 거죠. 기자는 뉴스를 만드는 사람이고 네. 투자자는 그 뉴스를 보고 투자를 하는 사람이니까 네.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투자자라면 의사처럼 행동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의사처럼 진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뉴스를 보고 이게 무엇이다,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갈 것이다라고 본인이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처방은 즉 투자 결정 행위가 되는 거죠. 근데 기자는 거기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또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투자자와 의사는 진단이 틀리잖아요. 손해를 봅니다. 그렇죠. 환자를 망치게 되고 그 잘못된 판단이 여러 번 반복이 되면은 결국은 퇴출이 됩니다. 의사가 오진을 많이 한다. 투자자가 오판을 많이 한다. 그러면 문 닫아야죠. 병원에서 투자 시장에서 퇴출되겠죠. 문 닫겠죠. 그렇죠. 근데 우스갯소리로 오직 기자만이 계속해서 틀린 진단을 내려도 같은 자리에서 먹고 살 수 있다. 저도 기자고 언론인입니다만 네. 코스톨라니가 그렇게 꼬집었습니다. 아니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또 한 번 약간 답답하다. 이게 그 앙드레 코스톨라니 이 분이 답답하다는 게 아니라 네. 제 심경이 좀 답답해지는 그 구간이 있었어요. 네. 거기가 어디냐면 정보를 들어도 네네네. 이거를 흘려보낼 정보 그리고 캐치해야 될 정보 이런 정보들을 잘 선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코스톨라니는 그래서 그 기사를 볼 때 신문 기사를 볼 때 네. 행간을 읽어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게 제일 어렵다고요. 행간을 어떻게 읽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들 뭐 언론인들 많이 쓰는 표현인데 행간이라고 하는 거 그 행 줄 사이의 간격을 뜻하는 건데 사실 줄 사이의 간격은 그냥 몇 하얀 종이밖에 밀인지 없지. 그거 보라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죠? 워드 칠 때 줄 간격 몇? 네. 뭐 160mm.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안에 뭔가가 숨겨져 있고 담겨져 있으니 그거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건데 그냥 그게 보이겠습니까? 어떤 뉴스를 볼 때 그에 관련된 배경 지식이 있어야겠죠. 공부? 배경 지식, 경험. 그러니까 공부가 되어 있어야 행간이 보이겠죠. 근데 그게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뉴스 몇 줄만 가지고 주식을 사고 판다. 그게 곧 투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코스톨라니가 주문하기를 네. 진정한 투자자라면 뉴스 속에서 행간을 읽어야 되고 그 뉴스를 직접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내가 이걸 곱씹어서 이건 이런 뜻이야. 이게 주가를 이런 방향으로 가져갈 수 있어라고 본인이 납득하고 누군가를 이해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정도가 되면은 본업을 바꾸겠죠. 아니 근데 투자자라면 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요? 아니 근데 이 책을 보면은 예, 내 생각이 언제나 틀릴 수 맞아요.
있다라는 이 유연함을 또 가져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제가 만약 행간을 읽었어요. 이런 뜻일 것 같아. 내 경험상 이 행간에서 의미하는 건 지금 투자 시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걸 어디서 확인을 하냐는 거지. 확인은 안 됩니다. 내가 확인이 그래서 되면 답답하다는 거예요. 확인이 되면은 이거는 산수 문제가 되겠죠. 투자는 산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찌됐든 간에 뉴스를 네. 보고 그 미래를 예측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음. 자본시장에 100%란 없기 때문에 예측을 해서 말 그대로 자본을 던지는 투자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따른 책임을 본인이 질 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분산 투자도 해야 되는 거고 아까도 이야기를 한 것처럼 그래서 유연함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본인이 틀릴 수 수도 있다. 있다. 제가 왜 답답하다 그랬는지 여러분은 조금 느낌이 오시나요?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맞아요. 이분은 네. 감각과 센스가 좀 천재적이어서 아, 그 투자자분들도 다 성공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만큼 희귀한 퍼센테이지로 투자에 성공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거고 저서를 내는 건데 네, 맞아요. 그럼 그 정도의 감각이 없으면 나는 투자가 막막해지는 걸까라는 생각을 저는 자꾸 아. 이 책을 읽으면서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감각은 우리는 뭐 인간은 오감을 타고나지만 네. 감각이라는 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모래를 만져봐요. 그럼 이게 뭔지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없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코끼리를 만져봐요. 이게 코끼리인지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그러니까 경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계속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판단까지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스톨라니도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의 동의어는 과정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투자에 실패한 경험도 있어봐야 하고 성공했을 때 그 쾌감도 맞아요. 내가 알아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생각에서 시작을 해서 과정인 거네요. 맞습니다. 진짜 이분이 예술 쪽에 관심이 또 많으셨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신지 그런 문장 하나하나 표현 하나하나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딱 뭔가 감성을 이렇게 자극하는 그리고 아 맞아 그래야지 하는데 또 끝에는 또 답답해. 그러면 나 어떡하라고. 참고로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유럽의 네. 워런 버핏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네. 주식 투자를 예술의 경지로 올려놨다라는 평가도 받는 분입니다. 그게 잠시 후 키워드에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더욱더 궁금해질 수밖에 네. 없는데 그럼 바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게요. 네. 두 번째 키워드. 산책하는 개와 주인 이론.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거. 저는 지금 이거 정말 동감이 많이 됐었거든요. 네네네. 개와 주인 요 스토리 꼭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개 키우세요? 네, 산책하세요? 하죠. 그 개가 다리 옆에 완전히 붙어서 계속 따라오나요? 그런 적이 거의 없어요. 한 번도 없을 겁니다. 한 번도 없어. 항상- 어쩌다가 나가니까 얘 딴에 신난 거야 그렇죠. 지금. 막 저 앞까지 앞서거니 아니 뭐 저 뒤에서 뭐 냄새 맡고 잘 안 따라오고 맞아요. 사람이 개와 같이 산책을 할 때 항상 개는 사람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죠. 그렇죠. 주가도 그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본질 가치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뭐 경제 상황이라든지 그것을 반영을 하긴 합니다만 계속 주가는 더 과열되기도 하고 뭔가 더 냉각돼서 막 공포에 빠지기도 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게 산책하는 개 이론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시경제를 말하는 건가요? 거시경제일 수도 있고 기업의 실적 그 자체일 수도 있고요. 그럼 여기서 강아지가 의미하는 거는 실질적인 주가의 맞아요. 그때 주가 가격이 그렇죠.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왜 주식 차트를 보면 그게 그 기업의 성장세, 그 기업의 본질 가치의 변화를 그대로 보여줄까요? 훨씬 더 진폭이 크죠. 오르락, 저는 내리락. 혼란스러울 때가 뭐냐면 예. 이번에 분명히 실적이 잘 나왔는데 기업 실적이 네. 주가가 안 오르고 오히려 떨어질 때가 있어요. 네. 빼따꼼플리 배웠잖아요. 빼따꼼플리. 네, 선반영이 된 것도 있고 지금 이것처럼 맞아요. 강아지가 지금 뒤에 있는 거야. 그럴 수 있죠. 주인은 앞에 있는데 강아지 안 따라오죠. 뒤에 있는 거죠. 근데 결국은 우리 집에 문 열고 현관문 열고 같이 들어가야 되잖아.
통달하셨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네. 산책하는 개의 이론이 이거예요. 개는 주인과 얼마든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수 있다. 하지만 집에 들어갈 때는 같이 들어간다. 곧 언젠가는 이 주가라는 녀석이 본질 가치에 회귀한다. 돌아오게 되어 있다.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그 말은 결국 주식은 장기적으로 볼 때 우상향한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여도 될까요? 뭐 우하향하는 기업도 있고요. 우상향하는 기업 가치가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성장하는 기업에게는 주가도 우상향은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물론 진폭을 여러 차례 보이면서. 음.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렇게 개가 왔다 갔다 하듯이 네. 주식 시장도 그렇게 변동성이 큰 것 그 자체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따꾼 분리가 선반영 현상을 이야기한 거라면 산책하는 개와 주인 이론은 변동성. 시장은 항상 변동성이 있다. 항상 변동 맞은 것이 바로 주식 시장이다. 그 자체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을 예. 이렇게 좀 과학적으로 통계로 수치로 설명하려고 하시는 또 전문가분들이 음. 계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완전히 저는 좀 딱 깨졌어요. 아, 강아지가 뒤에 있는 데는 이유가 따로 우리가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강아지가 뒤에 있을 수도 있고 앞에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이게 수요와 공급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설명이 다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맞습니다. 뭐 우와. 이른바 그 베타라고 하는 네. 변동성 값도 산출이 돼요. 그게 이게 1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벤치마크 지수인 코스피 지수가 얼마만큼 움직였을 때 이 해당 주식은 얼마만큼 움직이는가.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1% 올랐을 때 이 네. 주식도 항상 1% 올라. 그럼 베타 값이 딱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근데 그렇게 수치대로 그대로 가나요? 안 아니죠. 가죠. 아니죠. 그래서 그 기업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기업은 베타가 뭐 1.5인 기업도 있고 0.5인 기업도 그렇고 어떤 기업은 그러니까 변동성이 낮은 거죠. 0.5일 때는. 근데 1.5일 때는 시장보다 변동성이 50% 더 큰 거죠. 더 그 많이 휘영쳐버리는. 강아지는 오랜만에 산책 나왔나 보다. 예, 그렇죠. 그 뭐 엄청 좋아서 비글 앞으로 막 갔네. 이런 거죠. 이렇게 가다가 그러니까 뒤로 가. 어떤 주식은 그 뭐죠? 네. 리트리버처럼 진드감치 가는 주식도 있는 거고 네. 비글처럼 그냥 가만히 못 있고 계속 왔다 갔다 거리는 그런 그 주식도 있는 거고. 같이 동행하면 참 예측하기가 쉬울 텐데 참 이런 부분 때문에 투자라는 부분들이 항상 어렵게 느껴지는 건 맞는 것 같네요. 근데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인간의 심리가 투영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욕심, 네. 때로는 탐욕, 혹은 공포, 음, 겁먹고 이런 게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시장은 항상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본질 가치를 봐야 되는 거고 방향성을 보자. 아, 방향성. 예, 여러분 변동성보단 방향성 메모하셔야 돼요. 예, 방향성. 방향성을 보자. 그 코스톨라니는 그 또 이렇게 비유를 해요. 주식 투자는 네. 그 이경 씨 2 곱하기 2가 뭔지는 아시죠? 이 2는 4. 누구나 알죠. 유치원생도 알아요, 요즘에. 나 틀릴까봐 근데- 조마조마했어. 근데 주식 시장은 2 곱하기 2는 4를 바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2 곱하기 2는 5 빼기 1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 2 곱하기 2는 3 더하기 1 이렇게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네. 산책하는 개처럼 네. 왔다 갔다 하니 인내심이 필요하다. 방향성이 맞다면 그 다음은 인내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는 거를 견딜 수 있는 자만이 돈을 벌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뭘까요? 2 곱하기 2는 4라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투자한 기업이 성장하고 있다. 실적이 더 잘 나올 것이다. 내후년은 내년보다 나을 것이다. 올해보다 내년이 나을 것이다. 라는 본인만의 확신이 있어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인 상태를 기다리고 그렇죠. 2 곱하기 확신 2는 없이는 4가 될 방향성을 믿지 못하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방향성과 확신. 음, 확신이 되려면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고, 당연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방송을 함께 해야 하는 것이고, 네. 이게 탁탁 들어맞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에만 만나는 성공예감 별책 부록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의 책은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쓴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달걀 이론. 음.
일단 달걀 이론 하니까 달걀 모양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 될 것 같고 네. 이 달걀 모양과 이 주식을 사고 파는 이 단계에 대한 걸 어떻게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설명을 하고 있나요? 이거는 그 사이클이 있다는 겁니다. 사이클. 아, 이렇게 순환. 돈다는 건가요? 순환. 경기도 순환이 있고 산업 경기도 순환이 있고. 네. 그래서 이거는 마치 달걀 모양처럼 사람들이 주식을 막 뜨겁게 사랑하고 근데 막 공포에 빠지고 이것도 순환 주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강세장 약세장이 반복이 되잖아요. 네네. 탐욕과 공포도 반복이 되고 우리가 2020년에는 초반에는 엄청난 공포를 느꼈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엄청난 탐욕을 부리면서 2021년에는 피크를 치고 3,300포인트부터 쭉 빠지기 시작을 했죠. 네. 그 사이클이 왜 그렇게 나타나느냐? 조정, 동행, 과장. 또 조정, 동행, 과장. 이게 이어지는 계란처럼 그려놓은 거예요. 조정, 동행, 과장. 네. 그 어디 직급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 과정은 동행해 주세요. 과열. 과열. 과열을 뜻하는 건데 그냥 계란의 맨 밑바닥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주식에 관심이 없습니다. 별로 거래량도 없고. 네. 근데 그때 사실은 사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슬슬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동행 국면으로 가요. 그걸 지나서 과열, 과장 국면으로 가면은 거래량이 막 늘어납니다. 그럴 사람들이. 땐 팔아야 되는데. 네. 근데 주식에 관심 없던 사람들도 그때 막 객장에 찾아오고 계좌를 열고 카페에서 너도 나도 주식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게 과열 국면이라는 거예요. 근데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아시겠죠? 그때가 바로 팔아야 할 때. 과열이 되어 있으니까. 저는 항상 그때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때 많이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과열이 되는 거죠. 이 모든 게 정말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맞아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소식을 얻고 그래서 들어갔을 때는 이미 과열 국면에 저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빼타콤플리 선반영된 다음에 우리가 또 다 들어가다 맞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사기만 하면은 주가가 왜 이상하다 왜 떨어지지? 맞아요. 잘 된다 그랬는데 분명히 그게 다 이 달걀 이론하고 빼딱콤플리도 다 연결이 되죠. 다 연결이 되어 있네요 지금.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과열에서부터 또 조정이 시작이 됩니다. 아, 어떡해. 살 사람들이 다 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또 반대로 거래량도 줄어들고 사람들이 더 살 사람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슬슬 주가가 떨어지니까 누구는 내던지겠죠 그렇죠. 주가를. 슬슬 그래서 빠질 때 동행 국면을 지나서 조정 국면까지 가면은 오히려 저 바닥에서는 거래량이 폭증을 합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부자들은 또 그때 사겠지. 근데 누가 내던지죠? 우리가 내던지지. 예, 심약한 제가 사람들, 내던졌겠죠. 공부가 안 된 사람들이 그때 이른바 투매를 하는 겁니다. 나 마이너스 30% 됐어. 마이너스 50% 됐어. 못 견디겠어 하면서 내던지면은 거래량이 많아져요. 근데 그때도 역시 주식을 사서 모아야 될 때. 그래서 계란 모형을 보면은 이것도 위로는 3칸씩 나눠서 보고 좌우로도 2칸을 나눠서 여섯 조정, 칸. 조정, 동행, 과장. 또 조정, 동행, 동행, 과장. 이게 반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근데 되네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때 사거나 투매를 할 때 사거나 그때 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달걀 이론 할 때 또 답답해지는 거예요. 네, 나는 네. 그러면 지금이 저점인지 어떻게 하냐. 나 지금 아. 마이너스 30이 만약에 됐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더 떨어지면 나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또 이 책을 또 읽다 보면은 내 생각이 항상 틀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그 뱀 독사에 물린 네. 예시 나오잖아요. 하루라도 빨리 뱀이 독사한테 물리면 빨리 팔을 잘라내라. 잘라내야 된다. 네. 손실을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게 조정 국면으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독사한테 물린 건지를 어떻게 하느냐 하려면 나 이제 기자님 무슨 말씀 하실지 이제 알겠다. 어두. 그러니까 또 공부를 해라 그거. 아니 그건 당연한데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게 이 네. 계란과 같은 달걀과 같은 사이클 속에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이 시장이 어떤 국면인지 정확히 정점 알고 싶잖아요. 남극과 그쵸. 북극처럼. 네. 근데 그걸 점으로 딱 찍어서 맞출 수는 없어요. 그건 누구도 모르죠. 알 수도 그쵸. 없고 그걸 안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근데 대신에 선을 그어보는 거예요. 선. 점은 맞추기 어렵지만 선을 그어보면 우리가 어디쯤에 있는지. 이 달걀의 지금 윗둥에 있을까요?
지금 코스피가 막 활활 타오르나요? 아니요. 주변 분들이 다 주식 투자하고 싶어서 안 달랐나요? 아니죠. 근데 2020년, 21년도엔 그랬죠. 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주변 사람들이 지금 우리 조정 국면으로 가고 있네요. 관심 없죠. 네. 그렇죠. 막 손절하고 싶다 그러고 내가 주식 투자 괜히 시작했다. 역시 주식 투자는 도박판이었어. 이거를 점이 아니라 선으로 그어 보면은 제 생각엔 그래요. 계란에 달걀의 밑둥 어딘가에는 있다. 밑둥 어딘가에는 있는 게 우리도 삼척동자라도 지금은 느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코스톨라니의 말대로 하면은 팔아야 될 때인가요? 살 때인가요? 살 때죠. 그렇죠. 왜?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대중과 항상 반대로 생각을 하라는 거고 앙드레 코스톨라니도 대중과 내가 다른 아이디어, 반대로 행동했을 때 그게 맞았을 때 가장 쾌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투자의 아니, 대가들은 대부분 그때 그렇게 그 쾌감은 벌었고. 얼마나 근데 이걸 해보면 좋았을까요? 알아요. 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어.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주식 투자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다고 표현을 했는데 네. 주식 투자는 과학이 아닙니다. 예술입니다. 왠지 아세요? 답이 없어서 그런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2 곱하기 2는 4가 아니라고. 2 곱하기 2는 5 빼기 5 빼기 1이라고. 그렇게 1 나타날 수 있다고. 더하기 3 빼기 2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간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과학이 아니다. 왜냐? 사람들의 탐욕과 공포, 걱정, 우려, 기대, 희망 모든 게 다 담겨져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최소한 우리는 조금 더 떨어져서 보려고 하고 지금 점으로 맞추려고 하지 말고 선으로 그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생각하고 인내심을 가져라. 이게 코스톨라니의 이야기입니다. 메모 또 나왔어요. 점이 네. 아닌 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달걀 이론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건 네. 지금 당장 내가 이게 고점인지 저점인지 이런 포인트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는지를 조금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시표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것도 궁금해요. 이 국면처럼 이 달걀 이론처럼 요즘의 시장도 흘러가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이분은 그럼요. 좀 어떻게 보면 옛날 주식 시장에서 좀 더 활발하셨을 거 아니에요. 1900년대. 네. 네. 근데 그 시장이 그러니까 역사가 네. 똑같이 반복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역사는 반복이 된다고 늘 하죠. 왜 그럴까요? 바로 인간의 본성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기 때문이에요. 욕심 부리는 사람이 나타나는 건 1900년대나 1800년대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고 탐욕을 느끼는 거 그리고 시장이 빠지면 손실이 나기 시작하면 두려워하고 숨으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내던지려고 하는 그 심리도 100년 전, 3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톨라니의 달걀 이론이 지금도 통하는 거죠. 순환한다. 그래서 이제 또 알겠다.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왜 그렇게 심리학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지, 사람의 어떤 군중 심리에 맞아요. 관심이 있었는지, 이제 그것도 이해가 좀 되네요. 맞아요. 기자님이랑 지금 얘기하니까 뭐 하나씩 좀 답답함이 해소가 지금 되고 그래요. 있어요. 다행이다. 네. 혹시 성이 앙 씨는 아니시죠? 자, 무한항고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게요. 네. 마지막 키워드. 10가지 권고사항과 10가지 금기사항. 일단은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추천하는 10가지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이거는 제가 도저히 외울 수가 없어가지고 네, 그냥 저희도 보면서 읽어주시면 읽어드릴게요. 좋아요.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10가지 권고사항과 금기사항이 책의 맨 뒤편을 장식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써붙여 놓고 계속해서 명심해라 이것들아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권고사항 10가지. 첫째, 매입 시기라고 생각이 되면 어느 나라에 무슨 업종 주식을 매입할지 결정하라. 둘째, 압박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돈을 충분히 확보하고 움직여라. 그러니까 여윳돈으로 투자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절대 빚내서 하지 말라는 맞습니다. 얘기가 이 그게 얘기죠. 그 말입니다. 셋째, 인내심을 가져라. 모든 게 생각과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하라. 네. 그러니까 조급해지지 말라는 거죠. 급한 사람이 지는 겁니다. 맞아요. 넷째, 확신이 있다면 강경하고 고집스럽게 밀어붙여라. 우리 또 방향성을 그렇죠. 믿어야 하는 이유. 다만 확신은 어디서 나온다? 공부에서 나온다. 네. 그냥 감각이 아닙니다. 이거는. 다섯째, 유연하게 행동하고 자신의 생각이 잘못될 수 있음을 인정하라. 확신을 갖되 틀릴 수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어라.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를 하라는 거죠. 네.
6번째,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면 즉시 팔아라. 이게 그 유연함에서부터 이어지는 건데 내 생각이 틀린 것 같아. 근데 예를 들어서 경제가 굉장히 좋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19가 터졌네. 사람들이 다 문을 닫고 밖에 나오지를 않네. 그러면 뭔가 달라진 거죠. 그렇죠. 예상치 못한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수 있으니까 언제든. 그렇죠. 그리고 어떤 기업이 야심차게 10년 동안 연구 개발한 제품이 시장에 드디어 나오는데 네. 그 시기에 경쟁사에서 더 좋은 제품이 더 싸게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10년을 기다렸어도 이거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경우들이 지금 독사에 물린 케이스. 맞습니다. 빨리 조금이라도 새롭게 아니다 싶을 때는 독이 더 퍼지지 않도록 맞습니다. 잘라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그게 완전히 새로운 국면인지 스스로 또 판단을 해야 된다는 네. 거고 7번째, 때때로 보유한 종목의 가치를 점검하면서 지금이라도 샀을 것인지를 검토하라. 그러니까 이게 그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5만 원에 산 주식인데 지금 6만 원이 됐어요. 팔아야 될까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럼 지금 6만 원인 상태에서 지금이라도 이 주식을 사고 싶으세요? 사고 싶지 않으세요? 거기에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코스토라인도 똑같이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근데 본인이 알잖아요. 아, 나 이 주식 6만 원이면 안 살 거예요. 그럼 팔아야죠. 왜 보유하고 있어요? 물론 배당이라는 걸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근데 예를 들어서 난 이 주식 6만 원이어도 더 사고 싶은데 좀 더 오를 것 그럼 같은데. 보유해야죠. 네. 혹은 진짜로 더 사거나. 그거를 뜻한 겁니다. 자, 8번째. 대단한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을 경우에만 사라.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이 보일 때, 확신이 있을 때 행동하라는 거고 9번째.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까지 전부 계산하라. 그만큼 치열하게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위험 관리를. 10번째. 자신의 주장이 옳더라도 겸손하라. 정말 겸손해 보고 네. 싶다. 지금 정말 배우는 입장이라. 네네네. 네. 잘 될 때에는 할 수 있는 게 겸손이죠. 예. 아니 그러면 이 10가지 중에 편집장님이 제일 좀 와닿거나 강조하고 싶은 게 있나요? 유연해야 된다는 겁니다. 유연해야 예, 된다. 유연함은 사실 뭐 겸손함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유연함 어떻게 보면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시장이 맞을 수도 있다. 약간 그런 것도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음. 이거는 내가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라도 뜯어 말려야 된다 하는 금기 사항도 10가지 있죠. 바로 이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무작정 추천을 따르거나 은밀하게 오가는 정보에 귀 기울이지 마라. 카더라 통신. 그렇죠. 네, 주의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파는 사람이 왜 파는지, 사는 사람이 왜 사는지 그들이 진짜 알고 있을 거라고 확신하지 마라. 이 부분이 저 좀 답답했잖아요. 그들이 알기 때문에 파는 게 아니라 알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네. 그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팔고 그냥 살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손실을 다시 복구하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네 번째는 지난 시세에 연연하지 마라. 다섯 번째는 주식을 사놓고 언젠가는 주가가 오를 거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 그 주식을 잊고 지내지 마라. 근데 여기서 상충되는 게 앞부분에 세계적인 우량주를 사서 수면제를 먹고 잠들어라라는 표현도 코스톨라니가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잊고 지내지 마라. 그렇다고 그러니까 해서 잠은 들되 예, 잊고 지내지 말라는 건 뭐냐면 이 기업의 변화, 실적의 변화는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 저는 이 부분에서 또 답답함이 약간 네. 있었었는데 체크를 하고 그럼요. 그 기업의 동향을 계속 살펴라는 거죠. 그 뭐 경쟁에서 뒤처질 수도 있는 거고. 음흠. 여섯 번째, 시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라. 일곱 번째, 어디서 수익 혹은 손실이 났는지 시시때때로 계산하지 마라. 여덟 이것 번째, 때문에 단타를 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덟 번째, 단기 수익을 얻으려고 팔지 마라. 단타하지 말라는 거죠. 아홉 번째, 정치적 성향, 지지나 반대에 의해서 심리적 영향을 받지 마라. 열 번째, 이익을 봤다고 교만해지지 마라. 이것도 아까 겸손해져라라는 네. 거랑 똑같은 말이죠. 역시 이 중에서 가장 저희에게 추천해 주시고 싶은 항목이 있을까요? 심리적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어떤 정치적 성향 이런 거. 특히 어떤 분들은 정치적 성향이나 본인의 호, 불호에 따라서 투자 판단까지도 이어가려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투자자는 그냥 냉철하게, 냉정하게 돈이 되면 사고
돈이 안 되면 팔고 심지어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헝가리를 침공했던 독일 네. 그 독일의 국채도 나중에 투자를 해서 엄청난 부를 또 일궜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아니 나 잘 되는 꼴 못 보겠어. 나 국제 절대 안 사.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감정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냉정하게 돈으로만 판단하라 이겁니다. 이 감정을 다스리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도 이제 여러분들이 꼭 하나 기억하셔야 될 건 있어요. 네. 이 모든 뭐 권고사항, 금기사항 이 모든 거를 잘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주식은 파란색이 될 수 있다 언제든지. 그럼요. 네. 맞습니다. 쉬운 게 아니니까요. 네. 이것만 좀 명심하고 계시면 항상 투자를 하실 때 너무 네. 섣부른 판단은 좀 저 같은 경우엔 덜하게 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주식을 보면서 항상 이게 저도 가치 투자와 장기 투자 쪽에 조금 네. 더 뜻이 맞는 것 같아요. 저하고 잘 맞는 것 같아서 저도 그쪽으로 좀 하고 있는데 네. 항상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럴 때 마이너스 될 때에도 일일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는 이런 그러니까 책들 또 유명한 투자자분들이 해주시는 말씀들이 정말 많이 교훈처럼 와닿더라고요. 맞습니다. 확신. 그래서 공부를 통한 배경이 만들어져 있을 때 버틸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오늘의 심쿵 한 방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심쿵 한방.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한 방에 정리합니다. 증권을 제대로 이해하고 어느 정도 통달하려면 많은 수업료를 지불해야 한다. 투자로 번 돈은 고통이 수반된 돈이다. 먼저 고통이 있고 그 다음에 돈이 따라온다. 이 구절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투자로 번 돈은 고통이 수반된 돈이다. 먼저 고통이 있고 그 다음에 돈이 따라온다. 만약에 이거 반대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먼저 돈이 있고 그 다음에 고통이 따라온다. 다 이렇다는 얘기죠. 네. 근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고통을 수반을 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투자를 해야만 고통 있게 공부를 해야만 돈을 벌 수 있다. 지속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실제 투자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은 주식 투자는 절대 불로소득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의 고통이 수반이 되기 그럼요. 때문인 거죠. 웬만한 직장인들이 하루에 8시간, 10시간 열심히 일하듯이 열심히 출퇴근하면서 일하듯이 그만큼 철저한 분석을 통해야만 그만큼의 고통이 있어야만 수익이 있고 그래야만 이걸 지속 가능하게 이뤄나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겪어야만 진정한 그 어떤 수익에 대해서 네, 그 감동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그 가치에 대해서 남달라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누누이 강조를 드린 것처럼 공부? 결과만 따질 게 아니라 과정이 있어야 된다. 음.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또 한 번 강조드립니다.